두 번째 건축주는 은퇴 후 고향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좋죠. 늘 이런 공간을 내가 꿈꿔왔걸랑요. 나만의 공간. 답답한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풍경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형제들이 옆에서 살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그런 모습,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집은 내 노후다. 가족들은 도시에 남겨둔 채 나홀로 시골살이 중. 김 소장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오매불만 기다리는 김 소장님 어디쯤 오셨을까요? 역시 김호민 소장님이셨군요.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온 느낌인데 과수원 나무들도 보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은 사시는 것 같은데.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인데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 소장님 아니십니까? 선생님이시구나. 제가 오늘 빨리 찾았네요. 금방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에요. 제가 아니고 네. 요 위에 우리 형님이 계시거든요. 쭉 올라가시면 예. 요 끝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올라가겠습니다. 예. 김 수장님 아니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 들었어요. 제가 조카예요. 조카요? 예. 동네에서 같은 다 저 친척들이에요. 여기 동네가 다 친척이에요. 여튼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예. 김 사장이구나. 온 동네가 다 친척이라더니 만나는 분들마다 죄 알려주시네요. 소장님 오늘 집 금방 찾으시겠는데요. 바로 이 집이로구나. 선생님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마침 계시네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찾아오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죠? 다들 또 선생님 알고 계셔가지고. 여기가 저희 마을 그 이시 집성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집을 다 알 겁니다. 예. 증조부께서 이웃 동네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큰 이제 서당 같은 걸 하시면서 마을을 일궜어요. 마을의 역사는 한 15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7가구 정도 사는데 100명 정도 여기 살던 동네였어요. 여기 이제 저희 마을을 일구신 증조부님입니다. 증조부님의 호를 딴 이 고향 마을에 은퇴 후 자신만의 집을 지었다네요. 40년간 건설업계에서 일하다가 고향의 근심 걱정을 잊어먹으라는 의미의 집 망원을 짓고 내려온 이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그게 공사 금액이 한 1조 정도 되는 공사였거든요. 공사 책임자 담당 PD를 했었고요. 아파트 현장 소장을 한 20년 정도 했고요. 항상 현장에 3,000명에서 5,000명의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책임자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때문에 늘 자신만의 공간이 간절했다네요.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한 편이에요. 마침 이런 거 좋은 집터가 있어서 지금부터 23년 전부터 이 집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집, 어떤 집일까요? 입구가 되게 독특해요. 이게 대나무인데요. 오죽 대나무예요. 근데 이제 매년 이제 오죽을 베면은 어디 뭐 처치할 데도 없고 뭐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건데 심적으로 좀 경건해지지 않나요? 그런 기분은 좀 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가 사당을 들어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전 제 친구들한테 여기 올 때 세상을 이렇게 고개 좀 숙이며 살라고 그렇게 이제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선생님 때 탐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이 높이가 아주 절묘한데요? 야. 언덕을 올라서면 두 채의 집이 나오는데 오래된 집과 새로 지은 집? 묘한 대조를 이루네요. 크기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 집이 올드 앤 뉴?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가 보면은 전형적인 농가주택 형태입니다. 본체가 있고 지금 저 새로 지은 집 쪽이 이제 보면 마구간, 디딜방아, 잠실 이런 데가 있던 그 별채가 있어요. 그래서 본체가 좀 예뻐서 그대로 두고 별채만 이제 최신에 맞게 이제 새로 지었습니다. 큰 건물만 짓던 건축주에게는 집이 좀 작다 싶은데요.
근대 건축의 아버지 르꼬르비지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 4평짜리 농막을 짓고 삽니다. 아내랑 같이 작은 궁전이라 부르면서 둘이서 살기에는 4평이 너무 퍼펙트하다. 엄청 내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한 15평 정도 지어서 내가 집사람이랑 같이 살겠다. 건축주의 작은 궁전에 안주인이 오셨네요.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내분이 오시니까 이렇게 손이 경건해지. 대대장 지금 출동하신 느낌인데요. 아버님이 생각하시고 있던 어떤 이런 철학 그게 있으셔가지고 이 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에 딱 맞는 집이에요. 있는 거 버리고 간단하게 살자. 근데 그게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심플하게만 되나요? 뭐 아내 입장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내 철학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심플해도 어느 정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요. 그거는 여자 입장에서 꿈인 것 같아요. 그저 작은 집에서 아내와 단란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남편. 재밌죠. 너무 재밌습니다. 바삭하게 매화꽃이 핍니다. 이게 하얀 눈꽃 세상이 되잖아요. 6월 달에 노란 매실이 열려서 그걸 따서 수확하는 그런 게 참 보면은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도시 출신인 아내는 어떨까요? 고란산의 냉이는 혼자 다 캐고 계시네. 당신은 어떻게 캐는 것만 좋아해? 심는 것도 좋아해야지. 아, 나는 캐는 것만 좋아해요. 심는 건 남편이 다 심고. 심는 것도 누가 심는다고? 남편이. 남편의 시골 생활이 실심하는 않으신 듯한데요. 남자들이 퇴직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산에 가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시골 맨날 내려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참 좋은 거죠. 그렇다고 남편 혼자 살으라고 할 수는 없고 언젠가는 저도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노후의 삶을 원하는 남편의 작은 집. 제대로 탐구해 볼까요? 원룸 형식인 주방과 거실은 넓은 통유리창으로 햇살 가득한 공간이고요. 거기에 작은 침실과 욕실이 딸려 있습니다. 작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부엌도 약간 좀 작고요. 거실에 화장실이 없어서 좀 불편하고요. 아마 뭐 저희 집사람은 지금 도시에서 넓은 아파트에 사시고 계시니까 극존칭을 쓰시네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크기도 크기지만은 집안 가득 남편의 취향으로만 온전히 채워진 공간이죠. 반면 아내를 위한 세탁기는 좁아서 주방에 놓을 정도인데요. 초창기에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불편한 거를 못 느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와가지고 이제 불편한 게 생겨서 내가 요새는 자꾸 잔소리를 하죠. 그래서 애들이 오면 안방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지하에 화장실이? 아, 여기요? 근데 위치상 아무래도 밤에 쓰기에는 불편하겠는데요. 제가 아내를 생각을 해보면 이 15평 집이 구조나 가구 수납이나 주방이나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좀 불편한 게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절실히 느껴서 초반에 그런 생각은 못 해주시나요? 전혀 못했습니다. 40년 경력의 건설업계 고수도 아내를 위한 집 짓기는 어려운가 봅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화장실 하나. 이렇게 딱 끝인 거죠, 이 집이?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 해다 보면 바로 건축관이 발 밑에 있습니다. 여기요? 네. 이게 뭔데요? 사실 지하에는 2개의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한 곳은 창고로 나머지 한 공간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이 수집한 오디오 음반들로 가득합니다. 이 어머님이 내려오시기에는 좀 상당히 좀 불편하긴 하네요. 네, 예.
승가가 좀 났습니다. 네, 힘들어요, 내려오려면. 이 지하인데도 굉장히 뽀송뽀송한데요? ALC로 만든 이글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지하실 벽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처음일 겁니다. ALC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는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데 ALC로 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다네요. 적당히 이제 물을 섞어야 이게 강도도 제대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물을 많이 섞어서 쉽게 해요. 시방서에 나와 있는 물을 몇 리터 섞으세요 이러면 필요 없어. 이건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옆에서 잔소리 해가면서 하나하나 내가 감독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지방이다 보니 작업자를 찾는 일조차 난관이 연속이었다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은 건물이 이제 연면적이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연면적이 한 15평이니까 한 10,000분의 1 정도 되는데 뭐 그 큰 매스 있는 건물보다도 더 고생을 했습니다. 크든 작든 역시 집 짓기는 40년 베테랑에게도 만만치 않은데요. ALC 집 옆에 자리 잡은 오래된 흙집은 경북 지역의 전형적인 농가주택인데요. 특히 추위를 막기 위한 덕음해가 눈에 띕니다. 60년에서 2, 3년 정도 된 집일 겁니다. 예전에 초가집인데 이제 나중에 시멘트 계열의 지붕으로 올린 거죠. 겨울에 요맘때 사다리를 놓고 이제 손을 넣어서 후레쉬를 비춰서 함수도 구워 먹고 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집입니다. 여기. 집사람이 내려오면 저 번째 흙집을 리모델링해서 집사람이 좀 살기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부엌의 아궁이도 옛 모습 그대로인데 한 곳에서 불을 피우면 각 방으로 열이 전해지고 부엌 바로 위에는 주로 수납 공간으로 쓰였던 다락방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미나게 잘 지은 집.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와 제가 여기 살 자신은 없습니다. 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발이 너무 시리고요. 시렸고. 근데 선생님 이거를 리모델링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당히 이제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아내를 좀 설득을 해가지고 좁은 방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방들은 다 내력벽으로 이제 흙으로 쌓고 바깥에 마루 쪽만 이제 기둥을 세워서 그 내력벽에다 걸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 게 상당히 또 좀 난해해요. 여러 가지 구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사롭지는 않는 집이에요. 그나마 큰 방은 도배를 해서 자녀들이 오면 부부가 이 방을 쓴다는데요. 오랜만에 온 아내를 위해 남편이 특별식을 준비했다는데요. 아, 소박하네요. 이래서 맨날 이런 거 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고 싶어 했어. 이렇게 여기다가 고구마 구워 먹고 옥수수 구워 먹고 이러려고. 이런 게 시골 사는 맛이야. 어떤 이런 화로하고 만든 정서 뭐 이런 걸 좀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어. 멋있는 것만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에 들게 생활하기 편하게 그렇게 고쳐줘야지. 남편의 숙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내봤는데 자고 일어나면요 코가 시려워서 잠을 못 자요 겨울에. 추운 거 지나고 내년 봄 되면 네. 이쁘게 해준다는데 마음에 들면 바로 내려올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못 오죠 뭐. 함부로 헐기도 고치기도 어려운 집. 자연히 마을의 친인척들도 이 오래된 집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편하게 바꾸고 싶은 아내와 그대로 고수하고픈 남편. 집 자체가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럼 삼촌 집하고 바꿔. 난 청소하기 힘들 정도로 넓어갔으면 좋겠어. 집 짓다 20년 늙었다는 남편분. 이러다 더 늙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거길 왜 내려가? 여기서 그냥 재미나게 살지. 운동하면서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먹고 나서 일단은 사람이 사는데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뭐 꽃 가꾸면서 재미나게 아프지 않고 살면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원형을 보존해가면서 안에 내부를 고치느냐. 이거는 뭐 제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요, 더는 집 때문에 늙지 마시고 언제나 마음만은 청춘이길 기원할게요.